정서적 리터러시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감정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며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하고 능숙하게 조절하는 고차원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감정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감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죠. 마치 우리가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고 쓰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듯이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숙달하는 것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리터러시는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파도로 끊임없이 넘칠 겁니다. 기쁨의 환희, 슬픔의 깊은 침잠, 분노의 격렬한 불꽃, 두려움의 차가운 그림자 등 다채로운 감정은 우리의 생각, 행동, 의사결정,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적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은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건설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합리적이고 현명한 의사결정,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순환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정서적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학문적으로 정립되었지만 감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동양 철학에서도 감정의 절제와 수양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피터 셀로웨이와 존 메이어에 의해 정서지능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EQ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며 정서적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니엘 골먼의 저서를 통해 EQ는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고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면서 교육, 리더십 개발, 조직 문화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삶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서적 리터러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학업 현장에서 정서적 리터러시가 높은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감정을 조절하고 끈기 있게 해결책을 찾으며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유지하여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여줍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서 정서적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여 학교폭력 발생률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직장에서는 정서적 리터러시가 뛰어난 리더는 팀원들의 개별적인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고 동기부여함으로써 팀 전체의 협력과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심지어 의료 분야에서도 정서적 리터러시가 높은 의사는 환자의 심리적인 고통을 공감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여 환자의 치료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 과실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반대로 정서적 리터러시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억압하고 감정 표현에 서툴거나 부적절하게 표출하며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경우 개인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만성적인 불안감에 시달려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타인의 감정을 경시하여 대인관계에서 잦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우울증, 불안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사회부적응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발전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리터러리는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희망적인 것은 정서적 리터러시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불변의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감정 인식 훈련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감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감정에 솔직하게 이름을 붙여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타인 감정 공감 훈련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 말투, 몸짓, 행동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들의 감정을 추론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 표현 기술 훈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되 비난, 공격, 회피 등의 비효율적인 방식이 아닌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챙김 명상, 요가, 아로마 테라피, 음악 감상, 미술 활동, 자연과의 교감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및 감정 조절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리터러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구성원 간의 공감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정서적 리터러시가 높은 사회는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입니다. 정서적 리터러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업무 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 없이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부하 직원은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고 업무 의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경우 친구 관계가 손상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서적 리터러시 부족은 개인적인 불행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서적 리터러시는 단순한 개인의 역량을 넘어 건강한 개인, 행복한 가정,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인 핵심 역량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서적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더욱 성숙하고 따뜻하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